네, 영화 잘 보셨네요. 네. 이게 저희끼리 하는 거긴 한데 저희끼리 그러면 GV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감독님, 권다한 배우님, 오해원 배우님 모시고 우리끼리 묻고 대답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쓰는 게 낫나? 쓰는 게 낫나요, 대표님? 쓰는 게 낫나요? 들리긴 하는데 쓰시죠. 일단 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배급사 학과장을 여기 계신 배급사 강기명 대표님하고 같이 기획하고 만든 백승환입니다. 오늘 이게 뭐 자기끼리 하는 건데 제가 모더레이터를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 감독님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급사 하과장 각본 연출 맡은 최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전 배급사 하과장에서 하과장을 연기한 권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도영 대표 맡은 오해원입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이창훈 대배우를 GV로 모시려고 했는데 굳이 고사를 어제까지 하셔가지고 덮으시면 안 올 것 같아서 저기 그냥 앉혀놨습니다. 영화를 이제 보셨는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하고 거의 다 90% 관계자이긴 하지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해원 배우님 너무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랑 다음이는 이미 한번 봤었었는데 큰 화면으로 제대로 보니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네요. 9화, 10화에서 얼굴이 정말 익스트림 클로즈업 수준으로 근데 아까 맨 앞에서 보셔가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음 배우는 어떻게 왜 보셨나요? 제가 질문을 왜 그렇게 찍으신 거죠? 네. 그 앵글 감독님이 직접 카메라 잡았잖아요. 네. 지금 대답하실래요? 그냥 그때 부대표가 너무 좋았어요. 뭐야? 아니 그냥 한번 테스트로 잡아봤는데 그냥 계속 그때는 부대표한테 되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9화 10화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이건 학과장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9화 10화만큼 부대표한테 조금 더 뭔가를 더 주고 싶었다는 심정이 들어가서 좀 극단적으로 좀 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경도 너무 좋아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배경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네? 저는 뭐 그냥 부끄러웠고 그냥 뭐 어쨌든 그때 찍을 때 참 그냥 재밌게 찍는다 생각으로만 그냥 했었는데 그리고 엄청 힘드셨잖아요. 감독님 찍으시면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뭔가 여러 면에서 그랬는데 뭔가 그냥 보면서 되게 즐거운 순간들이 엄청 보여서 부산 편에 창원 선배님과 할 때 씬도 그렇고 재밌었던 그 씬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너무 맞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차라리 나왔어야죠. 네. 이제 계속 그냥 보낼 수 없다. 근데 하여튼 뭐 그냥 어쨌든 이게 뭐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니까 저한테는 막 사실 객관적으로 저는 뭐 막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네, 기억으로 좀 남습니다. 네. 창훈 배우님은 또 출연료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런 기획이 있는데 한번 직접 해보면 어떻겠냐 그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처음 봐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제일 궁금했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돼서 일단은 좀 한다고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저지르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제가 영화를 만들고 했던 사람이지만 영화를 또 다른 영역에서 영화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좀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나름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됐건 깊게 들어갈 수는 좀 없는 영역이 있어서 약간 배급사의 이야기지만 좀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좀 더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그래서 부대표나 하도영 과장한테 조금 인간 냄새가 나기를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공부를 하시려고 강기명 대표님 쓰신 배급 책도 사서 공부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배급사보다는 이제 연출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 장진 감독님 사단에서 영화 연출팀, 연극 연출팀, SNL 처음에 런칭할 때 연출팀도 하셨고 제 연출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영화 감독 준비를 이제 하셨는데 아예 준비를 안 했던 포맷이어서 사실은 좀 덜컥 하겠다고 하고 나서 저도 좀 미안했고 준비를 그래도 되게 차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책 얘기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책을 제가 오늘도 기차 타고 오면서 한번 또 봤어요. 그냥 뭐였지 하면서 근데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이 책을 보고 난 이후에 구도용 대표의 캐릭터가 생긴 게 있거든요. 그 책에는 어떠한 정보도 있었지만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좀 묻어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서라는 건 저자의 색깔이라는 게 묻어나고 그 안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가져간 다음에 구대표랑 같이 좀 엮여졌고 그러면서 조금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목은 베르스 하과정이었지만 하과장의 캐릭터를 잡기가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구도용 대표가 서 있으니까 조금 들어오기가 편했었던 그러니까 성격이 잡히니까 외부 성격들이 어떻게 조금 받쳐줘야지 이게 어우러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차장이나 유라나 다솜이나 캐릭터들도 조금 빌드업하기 쉬웠어서 그 책은 약간 그 당시에는 저한테 약간 바이브 같은 느낌이 있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네. 그 캐스팅 단계로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에 그 겨울 나는에서 이제 권다은 배우를 처음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좋을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저희가 모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혜원 배우가 먼저 캐스팅이 됐는데 추천을 해서 진행이 됐던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배우대 회사나 권배우가 되게 빠르게 읽고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식상한 표현이지만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 뭐라 그래야 되지? 첫 느낌 그냥 이거 그냥 되게 술술 잘 읽힌다라는 시나리오가 저는 뭔가 좋은 시나리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크지 않은 뭔가 프로젝트라서 뭔가 더 좀 편했어요 마음이. 우리가 좀 이거 만들어가면서 좀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미팅했을 때 감독님도 되게 엄청 쉽게 말씀해 주셨던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뭔가를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걸 우리가 막 해보자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가 할 만한 얘기들을 한번 편하게 해보면서 뭔가 좀 재밌는 상황이나 장면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느낌이 되게 오랜만에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일단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봤을 때 느낌도 그랬고. 그럼 오해원 배우님은 처음 대본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왜 다음 분을 생각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영화 여기 나왔던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비슷하게 흘러갈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제 기준에서는 좀 좋은 영화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다은이랑 처음 친해진 게 둘이서 술 먹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엄청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제 기댈 데가 많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감독님도 처음 보고 예산도 뭐 작은 영화고 그리고 제가 또 주인공이고 하는 게 또 저가 제 스스로도 믿음이 안 가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용이 아까 다음 얘기했던 대로 되게 술술 잘 읽혔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카리스마 있게 좀 일관성 있게 가는 캐릭터인데 파과장이 좀 되게 라이브하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면 이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기 잘하는 애를 갖다 어떻게든 붙여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다음이가 생각이 나서 물어봤죠. 정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면 나는 할 건데 한번 읽어봐 봐라. 그게 부담이 안 되나요? 부담 진짜 안 됐어요. 부담 안 되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날 할게요 재밌는데요 이래가지고 저도 추천을 하게 됐죠.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한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있고 내가 이 친구를 아니까 한다고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뭐 되게 그때 되게 라이징 스카로 가는 길에 있던 친구였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해주셔서. 저도 이런 누나가 뭐 하자고 하면 거절 못할 것 같은 패스가 있으셔서 사실은 이 구도영, 하도윤 남매 케미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도영 캐릭터는 사실 실제 오해원 배우님보다도 조금은 연배가 좀 더 있을 법한 캐릭터인데 그걸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지금 보니까 티가 많이 나는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게끔 해야겠다는 되게 촌스러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옷도 좀 그런 걸 찾아서 입고 뭐 말투도 좀 더 이모스럽게 하려고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찍었던 부산 씬이 재밌었던 이유는 저는 그냥 저대로 한 것들이 나와서 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는 내가 그렇게 연기를 하면 되고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고 그냥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신났던 것 같아요. 사실 부산 장면은 그 대본이 분명히 있었는데 거의 라이브로 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 본인들의 생각이 좀 투영이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해원 배우가 아무래도 그 제가 알기로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의 언어가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도 말을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선배들이 그렇게 잘 쓰시고 저도 그렇게 잘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 직장인 멘트를 잘 풍기신 것 같고 권다은 배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 전공자이긴 한데
실제로 뭐 배급사나 제작사에 있는 뭐 동기나 동료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캐릭터를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독립영화를 저는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그 독립영화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같이 성장하던 친구들이 이제 뭐 배급사에 가기도 하고 제작사에 가기도 하고 뭐 혹은 뭐 연출의 길로 가기도 하고 배우들 중에서도 사실 연기하다가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근데 다 똑같은 기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제 가서 술을 먹으면 그냥 배우든 뭐 제작사든 배우사든 아까 그 봤던 그냥 그런 씬 같은 얘기를 사실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요즘에도 느끼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소중한 영화가 누군가한테는 진짜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영화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방해를 한다? 뭐 오히려 이런 영화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서 저는 뭐 배급사 직원은 어떻게 뭐 좀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했었고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여야 재밌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감독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주연 배우를 포함해서 그 이창훈 배우님 그리고 류주인 이은 배우님, 강일아 배우님, 그리고 김일환 배우님 많은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셨는데 그 염두에 놓았던 캐스팅이라든지 뭐 실제로 하면서 어땠는지 배우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전에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 약간 저한테는 이제 분명히 주연이 언제나 제일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연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아주 난항을 겪고 있었던 와중에 우리 사실 열심히 박 PD님이 오해원님에 대한 의견을 한번 슬쩍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찮게도 뭐가 이게 될 사람을 되려고 그랬는지 마침 뭐가 이렇게 컨택이 닿았었고 그래서 합류를 하시게 되면서 저한테 권다은 배우님을 추천해 주셨고 제가 그럼 보시죠 하고 난 다음에 저도 그날 집에 가서 인양반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다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다음날 통화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형,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정말 만족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보면서도 제 스스로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합류해준 두 분께 너무 고맙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 포함하고 여기 계신 이련이 형님이나 창훈 형님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기 다솜이 시경이도 마찬가지고 시경이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오디션을 보고 들어온 친구인데 시경이도 참 감사하고 우리는 오디션을 봤지만 그냥 원래 하려고 했었던 친구였고 모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 한 분만 오디션 보셔서 그 오랜 시간 오디션을 우리 왜 봤던 거예요? 옥석 가리기죠. 알겠습니다. 다시 오해원 배우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 9화 10화는 따로 떼어서 부사편 단편 영화 같은데 이런 본격 로맨스 를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냥 보니까 본격 로맨스 같네요. 같긴 잘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정말 전적으로 9화 10화는 우리 창원 선배님이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었던 이건 진짜 그냥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실 그냥 얼굴만 알고 있고 저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연기 그냥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등장하는 순간부터 저희 4명이 딱 그 분위기가 저렇게 딱 잡혀진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선배님의 그 어떤 라이브하고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다 이렇게 전달을 시켜주셔서 저도 신나서 받아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바닷가 씬은
이렇게 비클로즈업을 찍고 있는지 모르고 하긴 했는데 그때도 되게 좋은 에너지로 자꾸 옆에서 주니까 나도 뭔가 진짜 소녀 같다는 말에 설레기도 하고 막 미치겠고 막 이런 게 진짜 그래서 더 잘 나왔던 것 같고 되게 저는 엄청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멜로를 제대로 된 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아주 충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오늘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저도 처음 봤는데 사실은 남자만 플러팅하는 게 아니라 살짝 중간에 플러팅을 좀 섞잖아요. 그쵸. 그래도 왕년에 엄청 사랑했던 사이니까 사실 또 선배가 내일- 바닷바람도 불고 네. 근데 그 연기하실 때 그럼 고민을 좀 하다가 아니야 오늘 그러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는 의식의 흐름인 거지 애시당초 넌 아니야 인 거지. 근데 저 씨는 정말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고 왜냐면 그날 처음 봤거든요. 선배님 처음 봐서 한 거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고민이 진짜 같이 있고 싶어? 진짜 왜 저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결국은 어쨌든 대본에 쓰여있는 대로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떻게 그때 디렉션을 주신 거예요? 저는 대본의 의도상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 지켜야 될 지금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면이 있어서 그거를 내비치지 않은 것뿐이어서 자른 거지 구도용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썼던 의도는 그거였는데 그날은 제가 감히 디렉팅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게 건들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만져서 되는 것도 있지만 놔뒀을 때 자연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때 네 분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잘 가고 있네라는 그리고 그 딱 해가 떨어지고 난 시점에서 찍었던 장면들이 그래서 크게 건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사람들이 저 흐름과 호흡이 끊기지 않게 내가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까 그것만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기술적 문제나 그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컷도 거의 안 하고 저거를 제가 알기로는 2번 나눠서 끊고 거의 바로 오케이 하고 야외 찍고 마무리 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방해하고 약간-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되게 잘된 제작사 대표고 예술을 쫓는 작은 배급사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이라도 같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처지고 나보다 좀 불쌍했으면 같이 술도 마시면서 어떻게 뭐 했을 것 같은데 나보다 한참 돈 잘 벌고 잘 돼 있는 남자니까 내가 여기서 쉽게 이렇게 하지 않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권 배우랑 오 배우님이 저한테 슬쩍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우리 되게 자격지심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 스쳐 지나가면서 아마 그런 식의 묘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아마 액팅을 하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스스로도 알고 있는 영역들도 있는 거죠. 억지스러운 면도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우러지게 하고 있고 상훈이 형님이 또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시다 보니까 이윤 배우도 옆에서 같이 잘 해주고 이래서 그냥 저는 건들면 안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엔딩에 그 이창훈 배우님이 나가면서 부도형이 다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감독님의 스크립에 의거했지만 그거 이제 배우님의 의견을 주셔서 하나가 좀 추가됐던 것 같거든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뭔가 그 뗀뗀함을 뭐 멋쩍잖아요. 그리고 또 저렇게 자기 스타일 그 사람의 성향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걸 또 오랜만에 보니 멋쩍고 반갑고 거절당한 거에 대한 그것과 그 거절이 뭐 아프거나
싫거나 하지 않은 나이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게 당신 같다라는 게 딱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그 클로즈업도 괜찮게 됐던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 같은 느낌. 근데 그게 구도용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만들어준 거야. 앞전 서서까지도 통탈해서까지도 근데 실제로 앞에 촬영장에는 뭐 계시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구도용이라는 캐릭터가 완벽하게 난 널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넌 그럴 거고 너답다라는 말을 그냥 딱 해준 것 같아서 그게 그 편의 마무리도 잘 됐지만 전체 화가적에서도 구도영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딱 중심이 딱 잡게 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마이크 그러니까요. 나오라니까. 아니. 거기서. 네. 이번에는 하과장 주인공 하과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권다은 배우는 이제 뭐 작품들을 보면 뭐 연기 어떻게 하면 잘해요. 뭐 그러면 정답이 그거래요. 그 리액션이라는 뭐 정답이 있다고도 하던데 그 정말 상대 배우랑 하는 호흡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살인자단가 그게 잘 돼서 용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 저는 이 작품을 제목을 만약에 바꾼다면 하도윤과 그의 여자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도영 누나가 있고 이윤 누나가 있고 강유라 후배가 있고 김시경 배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분석을 구조를 보면 하과장이 모든 여자들하고 1대1을 하는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조차도 되게 자연스럽고 각 역할을 대할 때마다 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실 때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플랜을 막 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현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글도 당연히 있지만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감독님 참 좋아했던 게 뭔가 되게 엄청 너무 열려 있어서 그리고 그냥 관찰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뉘앙스보다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요게 재밌네 요런 것들을 그냥 봐주시니까 제가 뭐 그런 태도들이 다른 게 보였던 것 같고 제가 막 뭐 플랜을 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뭐 부산편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지휘할 때 근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뭐 은누나라든지 유라라든지 형이라든지 되게 많은 배우님들이 했을 때 뭔가 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움이 되지라는 느낌으로 막 다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그런 태도나 뭔가 그런 연기로 하시니까 제가 그냥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직장인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셔가지고 특히 저는 아까 보면서 그 가난 난가에 대해서 그 3번이나 활용을 하는 그 3번이 다 잘 활용이 됐던 것 같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김시경 배우랑 정산서 내놔요 하면서 이제 그 뻘쭘함을 연기하는 거는 정말 밈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되게 이제 논란의 대사하긴 했는데 가난 난가를 하실 때는 어땠는지 솔직히 말해. 솔직히 저는 사실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근데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실 전 잘 몰랐었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부분 진짜 모르고 그냥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컸고 근데 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효과가 뭐 어떤 면에서는 있구나. 그리고 오늘 보고 느꼈는데 뭔가 누나랑 그 퇴사 얘기하는 마지막 씬이 좋던데요? 한강에서 찍은 게. 그래서 저 혜연 누나 연기 되게 잘한다 이 생각으로. 우리 처음 그러니까 처음이라기보다 누나가 엄청 되게 잘 받아주고 있었구나 계속. 그때는 사실 막 뭔가 덥고 이래갖고 그날 덥고 사람도 막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는데 오늘 보면서 뭔가 아니야, 너 그때 글씨 찍을 때 귀신 찍을 때 저는 한 번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다음이가 되게 약간 좀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쏟아냈다. 약간 오해입니다. 느낌이었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는데 아니, 오늘 난 다 됐다고 아니.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괜찮게 나왔. 근데 뭔가 그래서 가난 난가 이게 아까 왜 혜원 누나 씬이 생각난다면 그냥 누나가 그렇게 진솔하게 하는 말이 좀 그게 잘 이어지셨어요. 그냥 뭔가 오늘 보는데 난가 너를 좀 뭐 가난하게 만들었구나 뭐 이런 말들이나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다음부터는 그냥 잘 모르겠어도 효과 있다고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그 최성현 감독님은 저랑 오래 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캐릭터가 있는 감독님인데 그 권다은 배우랑 의외로 케미가 되게 잘 맞아가지고 제가 권다은 배우한테 술 먹어서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난 좋은데? 그러셔가지고 그 두 분 소통은 그때 할 시간이 많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로 하셨어요?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안 하고 뭐 감독님 어떻게 할 거면 그냥 대본대로 일단 느끼는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의도에서 너무 반대다 싶으면은 그럴 때만 한두 마디 정도 뭐 하거나 뭐 근데 그럴 새가 없이 제가 원담 배우님한테 사랑에 빠졌다고 한 게 물론 다른 작품의 연기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왜 내 말 알아주는 거 같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디렉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니라서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캐릭터를 분석하는 바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좀 통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구대표는 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기가 쉬웠었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서 저도 다음이야말로 되게 입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망설이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해결해줘서 말 안 해도 되겠다. 안 그래도 바쁜데 잘 됐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와주셔서 객석으로 잠깐만 갔다가 돌아와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최 감독님한테만 또 어버버버 서로 할까봐 질문 리스트를 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와 계신데 뭐 어떠냐 이건데 어머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어머님 오늘 그때 사실은 저 부산편을 찍고 부산편 저 횟집에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맛있는 회를 사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영화를 직접 큰 스크린으로 보셨는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울산에서 KTX 타고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이은 배우가 여기 와 있는데 이은 배우가 저랑 전화 통화 며칠 전에 했는데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을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보면서도 생각보다 좀 힘든 연기인데 혼자 좀 질주하는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떤지 한마디 해주세요. 좋아요. 제가 오늘 좀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정주현한테 못됐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머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주현은 철저하게 혼자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당시에 좀 간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뭔가 잡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작은 화면으로 볼 때보다 큰 화면으로 보니까 오히려 좀 살아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이 친구는 오히려 큰 스크린에 좀 어울리는 배우인가 이게 차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뭐 좋은 사운드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다른 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도 얘기도 하고 싶고요.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네. 공식적으로. 네. 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 감독님 원픽이었던 정지현 배우, 정지현 캐릭터였고, 그 사실은 강유라 배우도 그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오히려 그 쩡쭈 캐릭터는 그 맥이라고 하죠. 이 탕을 흐트리는 역할인데 사실은 강유라 배우가 역할한 이유라 역할은 뭘 혼자 하는데 영향이 별로 없어. 그래서 더 외로울 수 있는 역할인데 약간 셀카 여신을 하면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워낙 제가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서 많이 진짜 재밌었고 진짜 많이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했어서 지금 보면서도 많이 배웠다 이런 마음을 봤어요. 네. 예상된 모범 답변 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분 정도 됐는데 마무리 인사를 할까요? 질문 혹시 있는지 들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한국 사람 좀 특이긴 한데. 오늘 대부분 관계자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저 초대 받아서 오신 분들 있죠? 네네, 한마디 했어요. 어쨌든 실존 인물이 계신 캐릭터를 제가 한 거라서 대표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 일단 이 자리를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소모한 마음이고요. 보면서 되게 너무 저보다 더 훨씬 매력적이고 그러면서도 영화를 하는 사람의 그 꼿꼿함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셔서 보면서 또 좋았고, 또 우리 권다운 배우님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진짜 배우사로 캐스팅하고 싶을 정도로 구인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배우 잘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다 감사하고, 저희 인스타 통해서 초대된 소수의 관객분들 계신데 혹시 질문이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네. 한 말씀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쑥스러우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를 빌려주신 김한명 대표님 한 말씀 질문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최 감독님 어머님 빼고는 제가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연하신 배우님들 연기도 너무 잘 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기 앉아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질문은 아니고 그냥 영화 찍을 때 촬영 현장에서 몇 번 통화를 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전화가 왔을 때 조금 목소리에 많이 힘이 좀 들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재밌었던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 영화의 화두는 부하 10화 약간 부산 횟집 씬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완전히 다 이게 라이브는 아닌 거잖아요. 대본이 있었던 거고. 근데 되게 최 감독님의 어떤 화법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 그러니까 영화계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추억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렵네요. 저희끼리 하기로는 이제 본편, 부산편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나눠서 부르긴 하는데, 본편 찍을 때는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무슨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찍고 다음 거 찍는 거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냥
다음 연결을 맞춰야 되는데 몬도 해야 되고 카메라 세팅도 해야 되고 A, B, C는 어디 놔야 되고 조명은 어떻게 쳐야 되고 사운드는 잘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모니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좀 해줘야지 좀 그 시간에도 줄어들고 그 시간이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조금 덜 힘이 드니까. 그리고 부산 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산 편 같은 경우 보면은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지만 그 생각들은 저도 제가 하는 평상시에 제가 스스로 싸우는 생각들이 또 있거든요. 영화는 이래야 되는 면도 있지만 근데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업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예술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항상 충돌하는 거를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한 4등분, 5등분에서 떼어놔서 그냥 스스로 싸우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우분들이 뭐 마치 잘 본인의 생각 그리고 아마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냥 같이 정말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또 그대로 가는 것처럼 연기자니까 연기하고 나는 글 쓰고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는 거고 그냥 그 의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인 것들은 아마 그냥 창훈이 형 마지막 대사처럼 그냥 그래 이렇게 뭐 또 하고 이렇게 뭐 깊어가는 부산의 밤을 그냥 보내는 거 거기가 그 대사를 하고 싶어서 앞에 그냥 그렇게 장치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사실 이게 영화로 기획된 게 아니고 유튜브 콘텐츠로 기획이 됐었고 저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극장에서 몇 번 이 모노플렉스에서 상영할 계획도 있기는 해요. 일반 관객들 대상으로. 근데 저희의 원래 의도였던 유튜브 콘텐츠이랑 플랫폼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스튜디오 초이스에서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초이스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일단 잠깐 남았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게 되게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저거 찍은 게 벌써 2년 정도 된 거잖아요. 기분이 되게 좀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은데요. 많이 여기 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로 잘 릴리즈할 때 같이 좀 퍼나르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뭐 쇼츠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 테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보는데 너무 좋아서 특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마지막 부산 로맨스 장면은 감독님이 A캠을 잡았는데 나중에 촬영 감독을 해도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렇고 이창훈 배우님은 제가 제 시나리오 여러 번 드렸는데 다 고사하시다가 최성현 감독님 거는 오케이 하셔가지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가나다라 다시 준비해서 이창훈 배우님한테 좀 이렇게 섭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마지막 소감이랑 뭐 식상하지만 향후 활동 계획 뭐 등등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할게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떠나버렸고요. 지금은 하관영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아예 안 만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게 있으면 지금도 쓰고 있고 단편 영화도 10월 달에 뭐라도 하나 찍어야지 하면서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많고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냥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 두 분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배우님들 시경이, 우라,
이런 형, 탕훈 형 이건 없지만 기정 씨 뭐 잘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민호 뭐다 하민경 씨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백성원 감독님한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경현 대표님이 또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끝끝내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제가 이렇게 또 앉아서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계시는 성진이 형님 잘 모르시겠지만 성진 작가님이 저 이거 쓰고 할 때 여러 방면으로 되게 힘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한명 대표도 장비 너무 돈 없으면 공짜로 빌려줄게 해서 선뜻 장비도 다 빌려주고 우리 특히 정환이한테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촬영도 같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마지막이니까 몇 마디 더 할게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고 저희 최은유 씨한테도 너무 고맙고 저희 아버지 동생 어머니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강기명 대표님한테 제일 고맙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의 소식을 전에 들었었는데 저는 이 일이 참 무서운 점이 자기가 그만둘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작가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사실 자기가 나 오늘부터 안 해 이런다고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의 윤토선도 저는 그냥 뭔가 흐름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성현 감독님이랑 막 되게 잘 맞진 않거든요. 성향이 뭐 술을 먹을 때나 뭐 그럴 때 막 엄청 잘 맞진 않아요. 근데도 그냥 되게 오랜만에 뭔가 어쨌든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고 뭐 경험도 저보다 훨씬 옛날부터 하신 형님인데도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는 느끼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형이 다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로서 형이 만들었던 환경이 저는 되게 재미가 너무 있었고 그리고 이런 환경을 계속 만들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은퇴라는 것보다 그냥 잠깐 쉰다 혹은 뭐 잠깐 돈을 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저 싶습니다. 정년 계약도 했습니다. 저 안 잘립니다. 거기서 많은 걸 느끼고 다시 또 재밌는 걸 만드시길 왜냐면 또 저같이 또 어떤 배우들은 재밌어 할 테니까 형이 한다면 그랬으면 좋은 바람이고 뭐 화가적인 시사회가 아니라 성현이 형 생일 파티 같긴 한데 성현이 형 생일 파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고생하셨고 오늘 생일 파티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차세영 감독님은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다른 것도 다 잘하시지만 저는 글을 제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놀지 말고 열심히 써서 서울로 보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만났으면 좋겠고 오늘 또 보면서 느낀 건데 역시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하고 좋았어야 후회도 없고 작품 봤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작품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어설픈 부분도 근데 많이 있지만 그때 배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심이 잘 녹아나온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 제가 한 번도 찍어보지 않은 멜로를 이창훈 배우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그 이후로도 되게 이 작품을 통해서
친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 삶이 되게 저는 풍족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랑도 더 친해지고 감동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백 대표님이랑 어떻게 인연이 됐었냐면 그냥 저 아는 배우랑 그 당시 소속사 대표님이 술을 한 잔 먹는다 그랬는데 집 앞인데 잠깐 나오라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귀찮았는데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소주를 원샷 때리는 모습이 그렇게 인상 깊으셨었대요. 그래서 이 작품도 하게 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하찮은 어떤 상황이라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다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